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 총정리 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찾아온 윤지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강의에서는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와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국가기상 슈퍼컴퓨터의 역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나아가 이와 관련된 직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는 전 세계에서 수행되는 각종 기상 관측 자료의 수신 및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다양한 수치 예보 모델들의 운영을 통하여 미래의 날씨 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 자료를 생산하여 기상청 예보관과 각급 기관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자면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는 기상청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기예보에 필요한 수많은 자료가 바로 이곳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수집이 돼서 미래 날씨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제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가 우리가 보는 일기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의 역할을 알고 나니 어떻게 수많은 각종 기상 관측 자료를 수집해 미리 날씨를 예측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비밀은 바로 슈퍼컴퓨터에 있습니다. 먼저 슈퍼컴퓨터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슈퍼컴퓨터란 당대 컴퓨터들 중에서 가장 빠른 계산 성능을 갖는 컴퓨터들이라고 정의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한때는 슈퍼컴퓨터로 불리던 컴퓨터들이 컴퓨터 성능의 발전에 따라 미래에는 일반적인 고성능 컴퓨터 정도로 지칭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들어보니 슈퍼컴퓨터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매우 상대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전 세계 성능 순위 500위 안에 드는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하고요. 매년 2회 개최되는 국제 슈퍼컴퓨터 기술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또한 엄청난 계산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는 전통적으로 기상, 기후 예측을 비롯해 입자물리, 천문우주, 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에 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슈퍼컴퓨터 1호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뒤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슈퍼컴퓨터 5호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5호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궁금하시죠? 플롭스는 1초간 수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계산 횟수를 말하는데요. 5호기의 연산 성능은 이론적으로 최대 52.9 페타플롭스라고 합니다. 즉 1초에 5경 2,900조 번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먼저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빅데이터란 단순히 대량의 데이터 저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상, 해양, 고층 기상관측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기후 데이터를 생산하는데요. 이러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는 광범위한 날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날씨 변화를 빠르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산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가 꼭 필요하겠죠? 때문에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의 역할과 슈퍼컴퓨터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일기예보가 만들어지는 원리, 과정, 내일의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 게스트가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특별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 풀릴 때까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와, 포부 좋습니다.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의 역할과 슈퍼컴퓨터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일기예보가 만들어져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원리와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해졌어요. 일기예보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알려드릴 수 있죠. 모두 알고 있겠지만 일기예보는 여러 장소의 날씨, 기압, 풍향, 풍속, 기온, 습도 등의 정보를 모아 대기와 지면 등의 상태를 예측하고 전하는 과학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일기예보의 원리는 날씨를 관측하고 관측된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한 후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날씨가 예상되는지 예보가 내려지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일기예보도 과학기술인가요? 그렇죠. 일기예보는 과학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일기예보의 과정을 살펴보면 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일기예보 과정은 관측, 자료 분석, 일기도 작성, 예보 작성, 통보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 하늘, 육지 등 지방 관측소에서 온도가 몇 도인지, 기압은 어떻게 되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부는지 등의 기상 요소를 관측합니다. 그리고 각지의 레이더 관측 자료, 위성 관측 자료와 더불어 인접 국가의 관측 자료 등을 중앙 관측소로 보냅니다. 중앙 관측소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자료들을 모두 분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혹시 어떤 컴퓨터인지 감이 오시나요? 물론이죠.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초고성능 컴퓨터이자 전 세계 성능 순위 500위 안에 드는 컴퓨터, 일명 슈퍼컴퓨터가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슈퍼컴퓨터가 꼭 필요합니다. 다시 일기예보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요. 슈퍼컴퓨터는 자료들을 미리 만들어진 방정식에 대입해서 작게 쪼개진 지역마다의 미래의 대기 상태를 예상해 주는데요. 이 슈퍼컴퓨터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의 일기를 분석하는데 자연현상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 예보관이 컴퓨터의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하여 예상 일기도를 작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일기예보가 전달됩니다. 일기예보 과정을 살펴보니 과학기술을 통한 관측, 자료 분석과 전문 예보관의 예상 일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기예보가 전달되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하루아침에 일기예보가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오늘의 날씨는 물론이고 내일의 날씨, 모레의 날씨까지 알려주잖아요. 대체 내일의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는 걸까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당장 내일의 날씨, 모레 날씨를 알기 위해 만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치 예보 모델입니다. 먼저 수치 예보 모델을 알기 전에 수치 예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수치 예보 모델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수치 예보란 단어에서 나타나는 뜻 그대로 숫자로 예보하는 것인데요. 대기의 운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이 충분히 알려져 있다면 초기 조건, 즉 관측 자료로부터 수치적 계산에 의해 미래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 예보를 위해 계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내에서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이때 수치 예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로 수치예보 모델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다시 정리하자면 수치예보 모델은 대기의 상태와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해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죠. 와, 대단하네요. 지구상의 모든 날씨 상태를 수치화한 것이 수치예보 모델이군요. 네, 맞습니다. 수치예보는 지구의 기상 시스템을 대기 상태와 운동을 지배하는 역학 물리 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상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시공간적으로 연속체인 기상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직접 계산될 수 없기 때문에 수치예보 모델에서는 통상 지구를 바둑판 같은 수많은 격자로 나누어 격자점마다 대기의 상태와 운동에 대한 방정식을 계산하도록 구성합니다. 아, 그렇다면 수치예보 모델이 내놓은 예측치를 토대로 기상청 예보관들이 내일의 날씨를 예보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치예보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떤 기본적인 수학적 원리가 적용됐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수치예보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학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수치예보 모델은 기본적으로 대기의 운동과 에너지를 지배하는 여러 미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치 모델에 포함된 방정식에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운동량 보존, 열역학 제1법칙인 열 에너지 보존, 질량 및 수분 보존을 나타내는 방정식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등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날씨 변화를 지배하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대기 지배 방정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치예보에 활용되는 방정식이 참 많죠?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측값을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은 방정식이 사용되다니. 그렇죠. 너무 어렵죠. 이걸 계산할 생각을 하니 저도 벌써 어질어질한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기본적인 수학의 원리로 날씨를 예측하는지에 포인트를 두면 어떨까요? 오, 좋은 의견입니다. 일기예보를 생산하기 위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방정식의 변수 자리에 공기의 기본 변화값을 넣어 대기 지배 방정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시 말해 공기의 물리 법칙을 적용하여 시간 변화율을 계산하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기예보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과정, 그리고 내일의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수치예보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학의 원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수치예보 모델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수치예보 모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앞서 수치예보 모델은 대기의 상태와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해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요. 수치예보는 수치예보 모델로 계산 정보를 전달하기까지 어떤 신기술이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수치예보의 주요 기술은 그야말로 신기술의 결정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치예보 안에는 어떤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측은 수치예보 모델의 첫 단계이자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무리 빠른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 대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면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관측 기술의 경우 AWS, 레이더 등 첨단 관측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전지구 3차원 입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각종 관측 및 분석 대용량 기상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 초고속 통신 기술이 도입했습니다. 또한 위성, 레이더 등 각종 기상 자료를 융합 3차원 격자 형태의 수치 모델 입력 자료로 가공할 수 있는 자료 동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치 모델 프로그램과 슈퍼컴퓨터 계산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여 방대한 계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슈퍼컴퓨팅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죠.
와, 신기술의 결정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좀 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리 방정식을 이용하여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물리 방정식 해독 기술. 복잡하고 방대한 물리 방정식을 슈퍼컴이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병렬 프로그램화하는 프로그래밍 기술. 격자 형태의 수치 모델 예측 결과를 효과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시화하는 그래픽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기상 협력과 다양한 분야 첨단 기술과의 융합 및 교류를 통해 수치 예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와, 전 세계요? 기상 협력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치 예보 모델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세계의 기상 선진국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수치 예보를 기상 업무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연구그룹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찬이는 다루고자 하는 대기 현상의 복잡성에 따라 지배 방정식을 단순화하는 기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직접 준지균 모델을 개발하여 리차드슨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 후 찬이와 엘 리오스는 대기 중층 기압골의 이동과 발달 과정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여 처음으로 수치예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985년 수치예보 협업화를 위한 전산예보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아일랜드, 스웨덴 등 유럽 중견국의 수치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진국이 수치 예보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치 예보 모델에 대한 내용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와, 한국형이요? 굉장히 스페셜해 보이는데요.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세계의 기상 선진국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수치예보를 기상 업무에 적용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보다 30년 가까이 늦은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수치예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1년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업용 모델인 아시아 지역 모델과 극동아시아 지역 모델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 말에는 수치예보 업무를 전담할 수치예보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수치예보 업무 및 서비스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수치예보 모델의 운영을 위해 기상청은 1988년 최초의 수치 계산용 서버로 CDC사의 사이버 932 기종을 도입하고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도입한 슈퍼컴퓨터 크레이2S 장비도 활용했다고 해요. 이어 1995년에는 고성능 수치 계산용 서버인 후지츠사의 VPX220 장비를 도입하고 1997년 전지구 예보 모델의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독자적 수치 예보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은 지난 2011년 2월 개발에 착수해 2020년 4월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유, 숨차다 숨차. 와, 고생했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약 30년이 늦었지만 우리나라만의 기술로 우리나라에 딱 맞춘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만들게 됐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무려 9번째로 자체 수치 모델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와, 9번째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형 독자 수치 예보 모델이 과연 기존 수치 예보 모델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한국형 독자 수치예보 모델이란 한반도의 기후 및 지리적 지형적 특성에 최적화된 기상예보를 할 수 있게 최적화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기존 해외 수치 모델의 경우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자체 개발 모델보다 예보 정확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원천 기술 없이는 도입 모델의 성능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의 등장으로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죠.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딱 맞는 예보가 가능해졌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예보가 가능해진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최근 기상청은 지난 2년간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해상도 한국형 지역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형 지역 수치예보 모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3km 격자 간격으로 작은 규모의 위험 기상 예측이 가능한 상세 기상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형 지역 수치 예보 모델의 고해상도 기상 자료는 홍수, 산불 등 방제 관련 유관기관에 활용되어 국민 안전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는 국민 체감적인 2차 기상정보 산출로 기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치예보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슈퍼컴퓨터 센터와 관련해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당연합니다. 렛츠 고! 먼저 처음으로 소개할 직업은요. 앞서 수치예보 모델을 소개하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살짝 알 수 있었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보관인데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예보관이란 날씨를 예측하고 예보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상 고층 관측 자료, 레이더 영상, 위성 사진 등 각종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기예보 및 기상 현상에 대한 각종 주의보와 경보 및 기상 전망을 발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오, 예보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청 예보관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기상직 공무원 공채 시험이나 경력직 채용을 통해 기상청에 입사하는데요.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의 과목은 일반 국가직 공무원과 같은 문제를 풀고 일기 분석 및 예보법, 기상학 개론 등의 시험을 추가로 보게 됩니다. 7급 공채 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물리학 개론,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일기 분석 및 예보법 등의 과목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지원 시에 가산점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기상예보 기술사, 지질 및 집안 기술사입니다. 이 자격증을 준비해둔다면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보관의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전문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이 기상현상은 왜 그런 걸까 하고 기상현상의 궁금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매일 바뀌는 날씨에 꾸준히 의문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예보 분석관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직업은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빅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속에서 트렌드를 읽어내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물을 끌어내는 일을 합니다. 대량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시장 경제 상황 등을 예측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빅데이터의 전문가의 업무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기획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기획을 통해 분석할 빅데이터 자원이 확보되면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제 빅데이터를 분석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할 때는 다양한 알고리즘 분석하고 일을 시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분석 자료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통계학에 대한 지식과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이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설계 기법 활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려면 데이터 처리 능력이 우선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가설 모형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한 뒤에는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데요.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의미를 찾아내기는 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오랜 분석 과정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일기예보에 관련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움직이는 기상관측소, 기상관측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